안녕하세요. 부부 작가의 세계. 저는 미랄샘 김진수. 저는 들꽃만 정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되게 귀한 게스트를 이렇게 모셨어요. 지난번 영상까지는 저희 둘이서 서로를 게스트로 하고 약간 그때는 사적인 게스트라고 보면은 이번엔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 공적인 게스트를 이렇게 모셨는데 우리 오늘 보니까 생일이시라고. 네. 어떻게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생일날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생일 선물 받았네요.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생일을 또 이렇게 맞이해서 너무나 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내신 우리 김하영 작가님, 야 제목 보세요. 부모 만화책 연습입니다. 네, 우리 김하영 작가님 한번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세움교육연구소 대표이며 또 이 엄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함께 엄마를 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부모 교육을 강의하고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작가 김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작가님 정말 이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네. 영광이고요. 너무 영광입니다. 또 무엇보다 저를 위한 책을 써주셨어요. 아, 네. 부모 말하기 연습.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반성도 하고 또 저의 가치관이 잘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네. 위로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도 좋지만 작가님께서 이 네.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네.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단 말이죠. 네. 그 전까지 저는 아이를 정말 잘 키우는 전문가 엄마라고 생각을 했고, 자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는 사춘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건강하게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방 앞에 엄마 출입금지라는 딸아이 방 앞에 엄마 출입금지라는 그 표지가 붙어 있어요. 그 즈음에 아이하고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그 사춘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요. 그리고 흰 눈동자가 보여요. 그리고 말을 짜증이 나 있어요. 짜증이 나 있어요. 그때쯤이라 아이하고 대화를 했죠. 엄마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엄마 출입금지를 붙였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자꾸 내 인생에 들락날락 한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갈 테니 들락날락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못해도 내가 하고 잘해도 내가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쓱 이렇게 보는 게 쓱 훑어보고 이렇게 막 쓱 봐요? 네. 이 부모는 그래요. 엄마는 맞아요. 아이 방을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쓱 보고 시선을 아는 거네. 네, 방을 들어가도 그냥 이렇게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쓱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그 시선이 아이가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어쩐지 제 방을 아내가 이렇게 싹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쓱 아들 키우듯이. 근데 그 쓱 보는 엄마의 마음은 사실은 감시. 감시의 마음도. 네, 감시의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영락없이 며칠 뒤에 얘기 좀 할까? 맞아. 네, 얘기 좀 할까? 하면서 화를 내진 않지만 부드럽게 지도가 들어가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지도고 아이 입장에서는 잔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나도 이러한데 대개 집 부모님들이 이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진솔하게 쓰자. 써서 다 함께 사춘기를 건강하게 잘 겪어 나가도록 하자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4학년이 됐고 이제 사춘기라는 게 점점 느껴지거든요. 딱 저 그 시기에 필요한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두고두고 계속 펼쳐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읽으신 부모님들이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서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 또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괜히 또 부작용이 이룰 수 있겠는데요. 어떤 엄마 부작용? 출입금지. 해야겠다. 그런데 저는
그게 부작용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제가 서문에도 썼듯이 아이가 엄마 출입 금지를 쓴 것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제가 아이를 참 잘 키웠고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자기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표현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표현해 줬으니 제가 아이한테 이런 불편함을 주고 있었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요즘 아이들이 사실 자기 표현을 좀 많이 못해요. 예, 표현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왜 불편한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때문인 거고. 예. 그래서 표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방문에 엄마 출입 금지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좋아요.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에 네.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네, 자기 표현. 아이가 그 표현을 엄마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자기 나름대로 예, 아주 유쾌하게 예, 현명하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예,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엄마는 내 인생이 들락날락거리지 마세요 라고 화를 냈으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뭐? 이거까지 맞아, 키워놨더니 너 혼자 큰 것처럼 지금 뭐라고? 맞아, 너 이리 맞아. 와봐.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맞아. 다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이가 붙여놓은 걸 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한참을 생각했어요? 야. 엄마를 생각하게 한 자기 표현. 어. 그 자기 표현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는 배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표현 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 이 또 책에 보니까 부모 역할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영유아기 부모, 그다음에 뭐 초등기 부모, 사춘기 부모 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또 언급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사춘기 전까지예요. 부모 역할이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운전대를 자기가 잡아야 돼요. 그렇게 놔주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그러면 운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운전할 때 우리가 이 기본적인 운전면허는 취득하죠. 네. 예, 그 기술 알고 해보고 그렇게 취득하고 그리고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춘기 전에는 그게 필요해요. 사춘기가 되어서 이제 네 인생은 너도 컸으니 사춘기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사춘기가 생각사자에다가 봄춘자거든요. 생각이 꽃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꽃 피워야 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자기에 대해서 성찰하고 생각을 꽃 피우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가야 해요. 그러려면 그 전에 부모가 또 해줘야 할 역할을 유아기에는 자존감이라고 해서 자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초등기 때는 그 역량, 자기 역량, 네, 자기 역량,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게 그 부모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네, 거기에 이제 공부 역량도 들어가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될 게 아니라 공부 역량을 키우는 거. 자기 역량을 키워주고 운전대를 주면 자기가 서툴지만 삐뚤빼뚤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살다가 힘든 부분에 있을 때는 그동안 엄마가 아빠가 준비해둔 그 준비해준 재료들을 꺼내서 거기에서 또 지혜를 구하겠죠. 역할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면 유아기에는 자존감, 초등기에는 역량 키우기, 그리고 사춘기에는 그냥 믿어주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네. 기다리는 네. 야. 근데 사춘기가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그쵸. 왜냐하면 부모의 불안을 다루기가 힘들어요. 네, 사춘기가 되면 유아기 때는 그런 대로 아이가 그냥 마냥 놀아도 부모님들 걱정이 없으세요. 맞아요. 그냥 건강하게 크면 되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조금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준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부모 인식 속에는 사춘기가 되면 이제 공부도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공부도 해야 될 나이이고 또 자기 인생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 입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해야 될 나이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음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불안하죠. 그리고 사실 그때 아이가 부모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서 사춘기가 시작돼요. 네, 반항, 방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이제 아이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 생각에 있는 모범적인 공부해야 되고 기본 생활 습관 잘 잡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강요를 하는데 아이는 그거에 이제 반항을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 시기가. 사춘기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눈 흘기고, 자기 방문 닫고 들어가고, 그거는 귀여운 애교예요. 네, 정말 귀여운 애교예요. 네, 애교예요. 학교를 안 간다고 하거나, 또 집 밖으로 나간다거나, 방문 안에서 본인을 가해하는, 여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방문을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문을 닫고 본인이 여가 생활을 하면 괜찮은데, 가해하는 그런 생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데 중독되는 거죠. 조절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네, 정말 그때 부모님은 심각해지죠. 아이도 심각해지고. 네. 저희가 그 자녀의 사춘기를 이제 준비하는 이야기를 네, 계속 하고 네.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사춘기는 아이가 네. 꼬마 소크라테스가 된 시기다. 그만큼 이제 자기를 알아가고 네.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부모로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네. 혹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적겠습니다. 네. 네. 이 사춘기 때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마세요. 부모는 눈 감고 3년, 여기서 입 많이 닫고 3년, 귀 막고 3년. 네. 시집살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그러네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훌륭한 부모 역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안 하는 게 어쨌든 딱 점수를 얻고 가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기 표현력을 키워둬야 된다고 네. 드린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자기 인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가 얘기해야 돼요. 아이가 자기 삶을 살면서 엄마, 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엄마, 나 친구가 없어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 저 달달한 연애가 하고 싶어요. 네, 그런 많은 것들도 누가 얘기해야 되냐면 자녀가 얘기해야 돼요. 네. 그때 부모가 입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때 그냥 부모의 생각을 얘기를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도 자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가 자기 표현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엄마 저 달달한 연애가 하고 싶어요. 그럼 대개 부모님들은 자기 표현이 안 되면 공부를 지금 네가 연애를 할 때가 아니라 맞아요. 정신 네. 똑바로 차려. 공부할 때야. 그쵸? 네. 근데 저도 자기 표현이 연습이 된 사람이라 아이한테 그치 나도 달달한 연애가 하고 싶어. 근데 너는 달달한 연애는 어떤 거야? 근데 너가 생각하는 그러면 뭐 할 때 어떻게 하고요? 시험 공부할 때 따뜻한 눈빛으로 가르쳐 주고요. 막 이런 얘기 해요. 같이 공부도 하고요. 그런 얘기 막 한단 말이죠. 아 그래? 그럼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주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계속 질문과 네, 이제 대화하면서 네. 서로의 그러면 생각을 아이가 듣고 저는 이런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너 좋은 사람 만나야 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넌 어떤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어? 그럼 누가 생각해요 또? 자기가 생각해요. 네, 자기 이상형을 자기가 생각해요. 그러면 부모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나도. 그치, 나도. 그랬더니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잖아요. 엄마 완벽한 선택이었어. 너희 아빠를 만난 건 완벽한 선택이었어. 라고 해주면서. 근데 있잖아.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핵심. 네, 같은 에너지끼리 끌리는 거거든. 네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듯이 상대방도 분명
그러한 사람을 좋아할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그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자기 고민에 대한 부모의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잘 듣지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네네. 부모는 아이가 네. 말할 때까지 네, 그렇죠. 기다리고. 네. 왜냐, 자기 인생 살아야 되니까. 자기 인생의 고민은 자기가. 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이가 지금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어요. 거기도 그 밑까지 본인이 가봐야. 자꾸 부모가 통제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폰 교육을 미리 했어요. 스마트폰 교육을 미리 해서 그 빌 게이츠도 딸 통제가 안 됐다고 하죠. 그래서 14세에 사용 금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상황에 가지 않게 아이가 스마트폰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아이가 부모를 걱정하지 저는 아이의 스마트폰을 걱정하지 않거든요. 그 조절력이 키워진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중독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가 있다면 저는 그 부모들에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 생각인데 그냥 둬라. 왜냐하면 통제로 되지 않아요, 이미. 자기 통제로 되는 거지 타인의 통제로 되기에는 늦었단 말이에요. 그럼 통제를 하면 할수록 아이 안에는 죄책감이 키워진단 말이에요. 맞아. 그 죄책감을 키우면 그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점점점 그 죄책감 속으로 그 죄책감의 구렁 속으로 자기가 자기를 빠뜨려요. 나는 이런 애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이것밖에 맞아요.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들면 또 그거를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더 깊이 빠져들어요. 왜? 그걸 할 때는 그 감정을 못 느끼니까 일시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자꾸 죄책감을 주지 말고 도 보면 어떻겠냐. 네 인생이다 하고서 도 보면 어떻겠냐. 다만 그거를 그냥 두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정말 그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시기를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항상 아이에게 얘기를 해줘요. 네, 성인 그 기준. 성인은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된다고 성인이 아니야. 부모 품에서 떠나서 네 삶을 사는 게 성인이야. 그래서 엄마는 때가 되면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아도 엄마는 떠나보내. 그게 너를 위한 길이니까. 그래서 그 나이가 우리 법적으로 19세인 거 알지? 19세인 거 알지? 몇 년 남았니? 네, 엄마가 이렇게 따뜻한 집, 이런 모든 물질적인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 네 교육비 다 할 수 있는 거는 19세까지. 그동안 네가 알아서 살아. 괜찮아. 누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좀 둬보면 어떨까. 그렇게 아이의 한계를 그어주고 그동안은 그냥 네가 편하게 해라. 그리고 저는 아이가 그렇게 한다면 애가 해서 나와요. 그러면 밥은 먹고 해야지 아들아. 얼른 와 밥은 먹어. 밥 챙겨주고 보약 챙겨줄 것 같아요. 네. 건강 챙겨가면서 해라. 네네. 그러면 아이가 또 생각을 하겠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나 지금 19세까지 이런 물질적 지원이나 이런 게 19세까지인데 이게 맞나? 그러면 아이는 분명히 엄마 저 한 1년만 이렇게 살아볼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1년 너무 길다라가 아니라 좋아. 네가 1년이라고 했으면 한번 해봐. 하다가 또 네가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늦춰질 수도 있는 거.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 인생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점점 당기지 않을까 싶어요. 와. 자기 발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제 제 경험을 조금 빗대우면은 저희 때는 어렸을 때 오락실을 막 했었거든요. 저도 항상 학교 끝나면은 2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그게 루틴이었어요. 오락실에서 5시간 있는 거죠. 그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거를 한 6년 동안 해보니까 일반 시간의 법칙이 오락실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그게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그거를 충분히 해보니까 좀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공부로 이렇게 전향되면서 오히려 좀 좋은 효과를 봤던 똑같은 얘기인 혹시 그렇게 오락실 갔을 때 어머님이 오락실 간다고 막 혼내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니 7시 반까지만 들어와라. 그쵸.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런 에피소드 있는데 제가 7시 35분에 들어갔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또 어디 갔냐 오락실로 갔어요.
얘가 갑자기 이제 아버님께서 쫓아오시더니 네. 서서히 같이 오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와. 이게 바로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정말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거든. 우리가 자라는 데는 맞아요. 부모의 정서적인 지지도 없었고, 왜냐면 맞아.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도 좋은 교육들이 없었고, 학원도 뭐, 저는 학원이 없었어요, 집 주변에. 맞아, 맞아. 학원이 있어도 보낼 형편이 안 됐지만, 그치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그러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무관심했어. 그냥 뒀어요. 여유가 맞아. 없었죠. 네, 그냥 뒀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너 지금 오락할 때냐, 너 맞아. 오락했으니까 너 이제 그 다음에 뭐 공부 몇 시간 해라 이런 통제가 있었으면 아마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교육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 어두운 세계에서 마음이 어두운 세계에서 나는 왜 그럴 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있을까?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은데 우스갯소리로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표현하기로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 네. 이런 표현 솔직히 하거든요. 네. 어머니 보고 계시다면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아, 아, 저도. 고맙다. 진짜 간섭 안 해주셨어요. 잘 컸다.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가난하신 덕분에 저를 스스로 크게 야. 그냥 두셨어요. 네.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그것을. 아유, 어머니, 왜냐면 아버님 지금도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제 삶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와, 덕분입니다. 맞아요. 이 영상을 보는 전국에 있는 어머니, 네. 아버님들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동네 공개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면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을 향해